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모아 모두톡 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00억 자산가 김순애 할머니의 기부 기사가 나간 후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기부를 하는 이들이 늘었고 학생들에게 기부금이 전달되어 중단되었던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후속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김순애 할머니에게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빨리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두 톡TV 1950년 6월 25일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해 동규 씨는 아버지가 쓰러져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던 청년이 상회 일을 알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일은 공부와 달라서 재미도 없고 힘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쓰러지시기 전에 빚을 잔뜩 지고 있던 상황이라 가게에는 늘 빚쟁이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동규 씨는 전쟁이 발발하던 날 몰려드는 빚쟁이들을 피해 땅굴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둘러 가족을 데리고 피란을 떠나야 했어요. 나무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폭격에 혼비백산한 사람들 속에서 동규 씨는 정신없이 도망을 쳤지만 결국 가족들과 헤어지고 말았지요. 사람들에 휩쓸려 이리저리 정신없이 내달리다 보니 어느덧 인민군의 진영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젊디 젊은 그는 곧 인민군에 끌려갔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군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지급된 것은 낡은 총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조차 없이 그는 산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전쟁이라는 커다란 소용돌이는 한 사람의 삶을 너무나 쉽게 집어삼켰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편지조차 전할 수 없었고 세상과의 연결은 끊긴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투 중 포탄이 터지면서 동규 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결국 다리를 하나 잃었고 동시에 머리를 다쳐 기억까지 잃고 말았지요. 그는 나고병 신세가 되었고 부대에서는 그를 전사자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피란민에 섞여 수용소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억을 잃은 동규 씨는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어요. 일용직 노동부터 시작해 손이 닿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일에 대한 성실한 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지요. 그리고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던 동규 씨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쓸쓸했던 그의 삶에 한 줄기 햇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과거를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지요. 동규 씨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공간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집을 얻어 아이들을 낳고 빠듯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녀는 셋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부부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동규 씨는 다리가 불편한 몸이었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찾아다녔고 아내는 잠도 줄여가며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그 정성과 사랑 속에서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장남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며 막내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부모의 손에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켰어요. 동규 씨는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고 그는 결국 자신은 이대로 사는 것이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문을 보던 중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순애 할머니 대학교에 200억 원 기부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속 이름을 보는 순간 동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에게 어머니의 얼굴과 전쟁 그리고 어린 시절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봉인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든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갔던 길, 피란길에서 뛰어다니던 여동생의 얼굴, 어머니 박 씨의 다정한 손길, 순애라는 이름은 또 얼마나 익숙했던지요. 그날 밤 동규 씨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망설임과 두려움, 설렘이 뒤섞였지만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하겠구나.
그렇게 김순애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며칠 뒤 그는 조심스레 서울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명희 씨, 동규 씨의 여동생이었지요. 명희 씨가 동규 씨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동규 오빠 맞아요? 그 말에 동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동규는 명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만났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동규 씨, 내가 동규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 집안의 자손이 참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일가를 이루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의 네 번째 아내 순애 할머니의 그 말은 동규 씨의 오랜 고통을 치유해주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잃고 이름을 잃고 기억을 잃었지만 마지막엔 가족을 되찾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규 씨는 매일 순애 할머니를 만나러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식사하셨나요? 오빠하고 순애 언니하고 함께 먹으려고 제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남은 날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전쟁이 앗아간 모든 것을 되돌려받은 기분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네요. 동규 씨는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아주 맑고 파랬습니다. 동규 씨의 마음처럼요. 너무 늦었지만 잃어버린 기억과 함께 행복을 찾은 동규 씨를 응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순애 씨도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시기로 했대요. 여러분들도 동규 씨의 다시 찾은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신청 바랍니다. 모두 톡TV